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천천히 우주의 가장 큰 구조물들이 형성되는 곳으로 여행합니다. 수천 개의 은하들이 중력으로 묶여 있고 그들의 모임은 수십억 년에 걸쳐 기록됩니다. 빛과 어둠이 섞이는 곳에서 물질은 보이지 않는 힘을 따라 모입니다. 암흑 물질의 후광이 먼저 형성되고 그 안에서 보통 물질이 천천히 축적됩니다. 관측소들은 이 과정을 조용히 기록하며 각각의 광자는 먼 과거로부터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주는 스스로를 조직하고 그 패턴은 데이터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 위의 얇은 밤 공기 속에서 망원경들은 희미한 은하들을 잡고 일정한 빛의 얼룩으로 기록합니다. 동시에 궤도를 도는 우주 망원경들은 뜨거운 가스가 모이는 곳에서 부드러운 X선 빛을 측정하고 마이크로파 조사는 먼 은하단들이 남긴 미묘한 그림자를 추적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집되고 시뮬레이션과 비교된 이러한 데이터층들을 통해 연구자들은 동일한 대규모 패턴을 확인합니다. 물질은 필라멘트로 모이고 필라멘트는 노드를 공급하며 가장 밀도 높은 노드들은 은하단이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 패턴을 천천히 따라가며 넓은 조사 지도에서 개별 형성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중력은 가정되는 것이 아니라 렌즈호와 스펙트럼을 통해 측정됩니다. 이미지 아래에는 조용한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시간 척도가 수십억 년이고 증거가 광자와 잡음으로 도착할 때 구조는 어떻게 조립되는가? 이것은 현대 천문학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차분한 형성 기록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약한 왜곡, 희미한 적색 편의, 그리고 검증된 관측의 긴 축적 속에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넓은 지도이며 거리에서 거의 평평해 보입니다. 하늘 조사 격자가 화면을 채우고 우주는 가볍게 질감이 있는 장처럼 보입니다. 은하들이 가장 흔한 곳에서 작은 점들이 밝아지고 데이터가 쌓이고 매끄럽게 처리될 때 길고 창백한 실들이 나타납니다. 관측자들은 효과를 위해 그것을 거미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패턴은 상관 함수와 밀도장에서 측정되며 수천 제곱도에 걸쳐 추적됩니다. 여러 파이프라인이 동일한 원시 노출을 처리한 후에도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카메라는 필라멘트에 머뭅니다. 그것은 공간의 선이 아니라 반복된 계수를 통해 가시화된 통계적 능선입니다. 그 능선을 따라 은하들은 더 가까이 모여 있고 그들의 운동은 공유된 끌어당김을 보여줍니다. 수개월의 분석은 간단한 시각으로 축소됩니다. 가닥, 노드, 그리고 그들 사이의 점진적인 기울기. 그 기울기에서 은하단의 가장 초기 단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미지는 어떤 은하단보다도 오래되었습니다. 전체 하늘 마이크로파 지도가 차분한 색조로 표시되며 작은 온도 변화가 가시성을 위해 늘어나 있습니다. 요동은 작지만 일관되며 그 규모는 정밀하게 측정됩니다. 이러한 잔물결로부터 기준선이 설정됩니다. 초기 밀도장은 상상되는 것이 아니라 잘 테스트된 우주론적 모델과 기기 보정을 사용하여 추론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방정식에 머물지 않고 기기가 확인할 수 있는 것에만 머뭅니다. 그 시대로부터의 빛은 조용한 세척으로 검출기에 도달합니다. 변화는 중력이 증폭할 초기 불균일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차이는 물질이 이동할 선호 경로가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며 실제 하늘 지도 옆에 표시됩니다. 입자들은 표류하며 느리고 집단적이며 마치 투명한 유체에 매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운동은 갑자기가 아니라 미묘하게 가속되며 거미줄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연구자들은 시뮬레이션된 거미줄을 관측된 은하 분포와 비교합니다. 일치는 완벽하지 않지만 측정 가능하며 알려진 편향이 포함될 때 개선됩니다. 일치는 결론이 아니라 가이드로 사용됩니다. 카메라는 이제 깊은 광학 이미징에서 하늘로 돌아갑니다. 단일 패치가 선택됩니다. 긴 노출에서 희미한 은하들이 배경에 나타나며 거리에 의해 부드럽고 길어져 있습니다. 정형 은하단은 아직 눈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의 존재는 배경 은하들의 형태에서 약하고 일관된 왜곡으로 표시됩니다. 효과는 작기 때문에 샘플은 커야 합니다. 이것은 약한 중력 렌즈이며 장관이 아니라 통계로 기록됩니다. 팀들은 평균 정렬을 측정하고 기기 번짐을 빼고 패턴이 관측 실행에 걸쳐 지속됨을 확인합니다. 질량 지도는 등고선으로 나타나며 안정적이고 최소한입니다. 질량 등고선이 상승하는 곳에서 은하들도 더 흔해집니다. 중첩은 예상대로 부분적입니다. 대부분의 질량은 빛나지 않으며 장은 그 질량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조용합니다. 더 넓은 규모에서 적색편이 조사 데이터가 프레임에 들어갑니다. 3차원 플롯이 한 번에 하나의 은하에서 얻은 스펙트럼으로부터 형성됩니다. 점들은 깊이에서 떠 있으며 측정된 후퇴, 속도와 보정된 거리로 강역을 두고 있습니다. 플롯은 장식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려진 스펙트럼 선들로부터 구축됩니다. 수소, 산소, 칼슘이 팽창에 의해 이동되었습니다. 각 측정은 불확실성을 가지며 그 불확실성은 두께와 흐림으로 플롯됩니다. 동일한 부피에 걸쳐 필라멘트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손으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알고리즘이 연결된 과밀도를 감지하고 관측자들은 독립적인 카탈로그와 교차 확인하여 감지를 확인합니다. 필라멘트의 교차점에서 은하단들은 다른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는 성숙하고 X선에서 밝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전히 조립 중이며 여러 은하 그룹이 선호 방향을 따라 접근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거대한 은하단의 X선 이미지에 정착합니다. 빛은 확장되고 부드러우며 안개처럼 중심을 채웁니다. 이 빛은 별이 아니라 은하단 내 매질의 뜨거운 플라즘에서 나옵니다. 온도 지도가 뒤따릅니다. 그것들은 색깔만이 아니라 X선 스펙트럼으로부터 유도됩니다. 가스가 더 뜨거운 곳에서 스펙트럼은 경화되고 냉각되는 곳에서 금속 선들이 더 명확해집니다. 연구자들은 표면 밝기의 깨끗한 가장자리로 충격 전선을 주목합니다. 그들은 밀도 점프를 측정하고 유체역학 모델을 사용하여 합병 속도를 추론합니다. 사건은 극화되지 않으며 기록된 재배열로 취급됩니다. 전파 이미지가 위의 층을 이루며 희미한 호화 확산 후광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상대론적 입자의 집단과 큰 부피에 퍼진 자기장을 표시합니다. 그들의 기원은 합병 이력과 난류 모델에 대해 테스트됩니다. 다른 장면에서 마이크로파 데이터는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은하단을 드러내는 데 사용됩니다. 뜨거운 전자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산란시키는 곳에서 미묘한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명확한 물리적 기반을 가진 작은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수냐 예프젤도비치 효과이며 많은 은하단에 걸쳐 확인됩니다. 그것은 광학 밝기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거리와 함께 강하게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조사를 위해 그것은 초기 우주에서 은하단을 찾는 도구가 됩니다. 에피소드는 이 시점에서 느려지고 이미지는 더 조용해집니다. 원시 은하단 후보가 높은 적색 편의에서 보이며 일관된 스펙트럼을 가진 은하들의 집중을 통해 식별됩니다. 지역은 희박해 보이지만 통계는 달리 말합니다. 깊은 적외선에서 원시 은하단의 은하들은 더 빨갛고 더 컴팩트하게 나타납니다. 스펙트럼은 강한 방출선을 보여주며 별 형성률은 보정된 지표로부터 추론됩니다. 측정은 조심스럽고 가정은 여백에 명시됩니다. 은하단이 형성되는 단일 순간은 없습니다. 대신 중력이 주변 장이 저항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물질을 모으는 긴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에서 은하들은 성장하고 합병하고 변화하는 가스 조건을 통과합니다. 시뮬레이션이 돌아오며 이번에는 거미줄의 한 노드에 집중합니다. 필라멘트는 느린 강처럼 노드를 공급하며 좁은 복도를 따라 암흑물질과 가스를 전달합니다. 유입은 비등방성이며 그 비등방성은 실제 데이터에서 측정 가능합니다. 관측자들은 은하단 주변의 은하 정렬과 위성 분포를 보면서 그것을 테스트합니다. 그들은 대규모 필라멘트와 상관관계가 있는 선호 방향을 찾습니다. 결과는 샘플에 걸쳐 반복되는 부드러운 편향으로 나타납니다. 카메라는 은하단 구성원 은하를 가로질러 놓인 분광기 슬릿으로 이동합니다. 빛은 스펙트럼으로 분산되고 흡수선은 별의 속도 분산을 보여줍니다. 이로부터 동역학 질량 추정이 명시된 불확실성과 함께 구축됩니다. 은하 운동으로부터 유도된 질량은 렌즈 질량 및 X선 질량과 비교됩니다. 세 가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곳에서 은하단은 비이완 상태일 수 있거나 평형 가정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일치는 실패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진단으로 사용됩니다. 방법 간의 조용한 마찰에서 형성 이력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뷰는 합병 행위 중인 은하단을 보여줍니다. 두 개의 밝은 X선 피크가 가까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가스의 다리가 희미하고 연속적인 차선을 형성합니다. 은하 수밀도, 등고선도 두 개의 주요 집중을 보여줍니다. 렌즈 지도는 총 질량에서 유사한 분할을 드러냅니다. 정렬은 진행 중인 충돌을 시사하며 기하학은 여러 각도에서 재구성됩니다. 클로즈업에서 X선 가스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냉전선이며 경계를 가로지르는 온도 감소로 식별됩니다. 구조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측정될 만큼 안정적입니다. 내레이션은 데이터와 함께 머뭅니다. 경계가 추적되고 압력 균형이 평가되며 시간 척도가 추정됩니다. 장면은 간단한 관찰로 끝납니다. 이러한 규모에서도 계면은 지속됩니다. 더 조용한 세그먼트가 뒤따르며 은하단 내 매질의 화학에 초점을 맞춥니다. 스펙트럼은 뜨거운 가스를 통해 분포된 철과 다른 금속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존재는 구성원 은하들에서 별 형성과 초신성의 긴 역사를 암시합니다. 금속은 가장 밝은 은하들에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외부로 퍼져 있으며 시간에 걸친 혼합, 유출 및 합병과 일치합니다. 은하단은 단지 중력 구조가 아니라
많은 작은 시스템에 기록이 됩니다. 카메라는 광학빛으로 돌아가며 이제 가장 밝은 은하단 은하를 보여줍니다. 그것의 후광은 확장되어 있고 희미한 조석 특징이 깊은 노출에서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과거 합병의 잔재이며 낮은 표면 밝기호로 포착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단 내 빛을 총 별빛의 비율로 측정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질량과 적색 편의에 걸쳐 비교합니다. 결과는 천천히 변하며 정착된 것처럼 보이는 은하단에서도 지속적인 조립을 시사합니다. 동일한 장을 가로질러 작은 은하 그룹들이 필라멘트를 따라 접근합니다. 그들의 은하들은 더 파랗고 더 많은 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하단 환경에 들어갈 때 별 형성 지표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일 샷에서 갑작스러운 박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단에 걸친 점진적 변화로 표시됩니다. 램 압력, 조석 효과, 그리고 교살은 관측된 가스 결핍과 스펙트럼 노화에 의해 지원되는 테스트된 메커니즘으로 취급됩니다. 한 프레임에서 은하는 기기에 따라 전파 또는 수소 알파에서 희미한 꼬리를 보여줍니다. 꼬리는 은하단 내 매질을 통한 은하의 운동과 정렬됩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의 가시적 흔적이며 길이와 밝기로 측정됩니다. 에피소드는 우주 거미줄로 다시 넓어집니다. 필라멘트가 약한 렌즈에서 보이며 잡음 바로 위에 있으며 많은 시스템에 신중한 스태킹을 필요로 합니다. 신호가 나타나는 곳에서 그것은 질량 다리가 은하단 핵을 넘어 존재함을 확인합니다. 일부 필라멘트는 또한 간접적으로 추론되는 따뜻하고 뜨거운 가스의 분포를 통해 나타납니다. 배경 퀘이사 스펙트럼의 흡수선은 특정 속도에서 이온화된 물질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감지는 드물지만 반복됩니다. 내레이션은 더 느려지며 주장보다 방법을 강조합니다. 각 추론은 보정, 감산 및 비교로부터 구축됩니다. 거미줄은 먼저 그림이 아니며 인내를 통해 가시화되는 측정입니다. 타임랩스는 연속적인 적색 편이 슬라이스를 통해 암시됩니다. 더 높은 적색 편의에서 은하단들은 더 많은 하위 구조로 덜 정착되어 있습니다. 더 낮은 적색 편의에서 그들은 투영에서 더 둥글게 나타나며 더 뜨겁고 더 확장된 가스 후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처 은하단조차도 지속적인 성장의 징후를 보여줍니다. 작은 합병은 계속되고 필라멘트를 따른 강착은 지속됩니다. 우주는 조립을 멈추지 않으며 단지 느려질 뿐입니다. 최종 시퀀스는 이제 가볍게 주석이 달린 넓은 조사 이미지로 돌아갑니다. 은하단 카탈로그는 점으로 나타나며 각각은 측정된 질량 프록시와 적색 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포는 기본 거미줄을 따르고 패턴은 다른 조사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우주론적 매개 변수를 테스트합니다. 질량과 시간의 함수로서의 은하단의 풍부도는 구조의 성장을 제약합니다. 에피소드는 이것을 선언이 아니라 조용한 원장으로 취급합니다. 마지막 샷에서 카메라는 감지의 가장자리에 있는 형성 지역에 머뭅니다. 그것은 밝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하수의 작고 일관된 초과, 희미한 왜곡, 그리고 기기에 걸쳐 반복되는 신호로 정의됩니다. 내레이션은 긴급함 없이 끝납니다. 은하단의 형성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측정된 변화의 긴 축적입니다. 필라멘트의 느린 수렴과 가스의 꾸준한 가열에서 우주는 소리 없이 구조가
어떻게 기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번에 하나의 확인된 패턴으로 지구 표면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위에서 위성들은 천천히 표류하며 우주를 스캔합니다. 그들의 센서는 수백만 개의 은하로부터 빛을 수집하며 각각은 하나의 픽셀, 하나의 스펙트럼, 하나의 좌표가 됩니다. 데이터는 지상으로 전송되고 처리되고 보관됩니다. 수십 년에 걸쳐 하늘의 동일한 패치가 반복적으로 관측되며 각 방문은 이전 방문에 추가됩니다. 노출이 축적되면서 한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통계적 확실성으로 나타납니다. 조사의 깊이는 센티미터가 아니라 등급으로 측정되며 그 도달 범위는 적색 편이 단위로 표현됩니다. 밤하늘의 각 사각형 정도는 수만 개의 은하를 포함하며 각각은 크기, 밝기 및 색상에 대해 측정됩니다. 이 은하들의 분포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소규모에서 그들은 그룹과 쌍으로 모입니다. 중간 규모에서 그들은 필라멘트와 벽을 따라 정렬됩니다. 대규모에서 패턴은 반복되며 클러스터링은 공간의 함수입니다. 통계학자들은 이것을 이점 상관함수라고 부르며 거리의 함수로서 은하쌍을 찾을 확률을 나타냅니다. 곡선은 특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작은 거리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큰 거리에서 평평해집니다. 이 형태는 은하들이 암흑물질 후광 안에 어떻게 앉아 있는지, 그리고 그 후광들이 어떻게 더 큰 구조로 조립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합니다. 조사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전체 형태는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가장 큰 조사들은 수억 개의 은하를 포함합니다. 그들의 카탈로그는 테라바이트 단위로 측정되며 그들의 처리는 수천 시간의 컴퓨팅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분석가들은 각 은하에 대해 광측 적색 편의를 추정하며 여러 밴드에서의 밝기를 템플릿 스펙트럼과 비교합니다. 방법은 완벽하지 않으며 각 추정에는 확률 분포가 수반됩니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사용 가능합니다. 수백만 개의 은하가 3차원 공간에 배치되면 우주 거미줄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구조는 통계에서 기하학으로 변환되며 패턴은 정량화 가능해집니다. 더 작은 조사들은 더 깊이 들어가며 단일장에서 더 희미한 은하들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깊은 장들은 우주를 시간을 통해 샘플링하며 더 먼 은하들은 더 젊은 우주로부터 보입니다. 연구자들은 은하 집단이 적색 편의와 함께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초기 우주에서 은하단들은 덜 발달되어 있으며 그들의 구성원 은하들은 더 푸르고 더 불규칙합니다. 후기 우주에서 은하단들은 더 크고 더 정착되어 있으며 그들의 중심 은하들은 빨갛고 타원형입니다. 전하는 점진적이며 세부 사항은 은하단마다 다르지만 추세는 명확합니다. 적색편이 조사는 은하 형태학을 직접 측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펙트럼 특징에 의존합니다. 각 은하의 빛은 회절 격자나 프리즘을 통과하여 파장으로 퍼집니다. 결과 스펙트럼은 별, 가스 및 먼지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특정 원소로부터의 방출선이 식별되고 그들의 파장은 정지 프레임 값과 비교됩니다. 이동은 우주 팽창과 은하의 고유 운동을 모두 반영합니다. 두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은하단의 평균 적색 편의를 계산하고 개별 구성원의 속도를 그 평균에 대해 측정합니다. 결과 속도 분산은 은하단의 질량에 비례하며 더 무거운 은하단은 더 빠른 은하 운동을 생성합니다. 이 관계는
이론적으로 유도되었지만 관측적으로 보정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속도 분산과 질량 사이의 예상 상관관계를 제공하지만 계수는 경험적으로 정제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약한 렌즈나 X선 방출로부터 독립적인 질량 추정치를 가진 은하단의 샘플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속도 기반 질량을 렌즈 기반이나 X선 기반 질량과 비교하고 최상의 적합 관계를 찾습니다. 산란은 크며 특히 불규칙한 은하단의 경우 그렇지만 평균 추세는 견고합니다. 방법은 대규모 조사에 적용되며 수천 개의 은하단이 이제 동역학 질량 추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량 추정치는 은하단 풍부도를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주론자들은 질량과 적색 편의의 함수로서 단위 부피당 은하단의 수를 계산합니다. 결과는 질량 함수라고 불리며 암흑물질 후광의 형성 및 성장에 민감합니다. 질량 함수의 형태와 진화는 우주론적 매개 변수에 대한 제약을 제공하며 특히 물질의 총 밀도와 암흑 에너지의 특성에 대해 그렇습니다. 제약은 다른 방법으로부터의 것을 보완하며 일관성 검사를 제공합니다. 은하단 카탈로그가 커지고 더 완전해짐에 따라 제약은 더 엄격해집니다. 동일한 데이터는 은하단 내 은하 진화를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구자들은 은하단 구성원을 장 은하와 비교하며 둘 다 같은 적색 편의에서 관측됩니다. 은하단 은하들은 평균적으로 더 빨갛고 더 크고 더 순종적입니다. 그들의 별 형성률은 더 낮고 그들의 가스 함량은 감소됩니다. 차이는 은하단 환경의 효과로 귀속되며 여러 메커니즘이 제한되었습니다. 램 압력 박리는 은하가 뜨거운 은하단 내 매질을 통해 이동할 때 차가운 가스를 제거합니다. 조석 상호작용은 은하를 교란하고 별 형성을 촉발하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교살은 은하를 주변 매질로부터 분리하여 새로운 가스 유입을 차단합니다. 각 메커니즘은 특징적인 서명을 남기며 관측자들은 데이터에서 그 서명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램 압력 박리는 은하의 디스크에 날카로운 가스 가장자리를 생성해야 합니다. 가장자리는 은하의 운동 방향에 정렬되어야 하며 가스는 그 방향으로 꼬리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근처 은하단의 일부 은하에서 관측되었으며 고해상도 전파 및 광학 이미징을 사용했습니다. 꼬리는 수만 광년까지 확장되며 그들의 형태는 은하단 내 매질의 밀도와 압력에 의존합니다. 가장 긴 꼬리는 은하단의 가장 밀도 높은 지역에서 발견되며 램 압력이 가장 강한 곳입니다. 더 조용한 지역에서 꼬리는 더 짧거나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메커니즘이 지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석 상호작용은 은하의 다른 효과를 생성합니다. 그들은 나선 팔을 교란하고 별을 디스크로부터 바깥으로 끌어내고 은하 중심으로 가스를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유입된 가스는 중앙 별 형성의 폭발을 촉발할 수 있으며 뜨거운 푸른 별과 밝은 방출선으로 보입니다. 또는 그것은 은하의 초대 질량 블랙홀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것은 활성 은하핵으로 보입니다. 은하단에서의 조석 상호작용의 빈도는 은하단의 역학에 의존합니다. 느슨하고 불규칙한 은하단에서 은하들은 더 천천히 움직이며 상호작용은 더 길고 더 파괴적입니다. 밀도 높고 완화된 은하단에서 은하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상호작용은 더 짧고 덜 효과적입니다. 교살은 관측하기 가장 어려운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특징을 생성하지 않고 대신 은하의 저장소를 고갈시킵니다. 은하는 계속해서 별을 형성하지만 가스가 소진되면서 별 형성률은 감소합니다. 전화는 점진적이며 수억 년에 걸쳐 발생합니다. 교사를 감지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은하의 가스 함량을 별 형성률과 비교합니다. 교살된 은하는 별 형성률에 비해 낮은 가스 대 별 비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은하들은 은하단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들의 해석은 복잡합니다. 낮은 가스 함량은 또한 램 압력이나 조석 효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메커니즘을 구별하는 것은 추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상대적 중요성은 여전히 논쟁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램 압력이 지배적이라고 제안하며 특히 은하단의 중심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연구들은 교살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은하단의 외곽에서 그렇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어딘가 중간에 있으며 다른 메커니즘이 다른 위치와 시간에 지배합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더 큰 샘플과 더 나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또한 더 정교한 모델을 필요로 하며 여러 메커니즘의 결합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은하단은 또한 그들의 은하를 변형시키는 것 외에도 새로운 은하를 생성합니다. 가장 밝은 은하단 은하는 보통 은하단의 중심에 있으며 다른 구성원들보다 훨씬 더 밝고 더 큽니다. 그들의 형성은 일련의 합병으로 설명되며 더 작은 은하들이 중력에 의해 중심으로 끌려가 중앙 은하와 합쳐집니다. 과정은 천천히 발생하며 각 합병은 중앙 은의 별과 가스를 추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 은하는 거대하게 성장하며 그것의 질량은 전체 은하단의 상당한 부분이 됩니다. 가장 밝은 은하단 은하는 또한 확장된 별 후광을 가지고 있으며 중력적으로 묶이지 않은 별을 포함합니다. 이 별들은 조성력에 의해 그들의 모은하로부터 벗겨졌으며 이제 은하단의 중력 우물에서 자유롭게 궤도를 돕니다. 확장된 후광은 은하단 내 빛이라고 불리며 은하단의 역학 역사를 추적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은하단 내 빛의 양과 분포는 과거 합병의 수와 시기에 의존합니다. 최근 합병이 많은 은하단은 더 많은 은하단 내 빛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분포는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합병이 지배하는 은하단은 더 적은 은하단 내 빛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분포는 더 확산되어 있습니다. 은하단 내 빛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표면 밝기가 매우 낮으며 정령별과 은하로부터의 오염을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합니다. 최고의 측정은 깊은 광폭 이미징을 사용하며 넓은 영역에 걸쳐 광자를 축적합니다. 결과는 은하단의 조림 역사를 보여주는 희미한 빛의 지도입니다. 은하단 내 빛 외에도 은하단은 또한 은하단 내 매질을 포함하며 이것은 뜨거운 플라즈마로 이루어진 확산된 가스입니다. 매질은 X선 방출에 의해 감지되며 이것은 수백만 도의 온도로 가열된 가스로부터 발생합니다. 가열은 중력 에너지의 전환으로부터 발생하며 가스가 은하단의 중력 우물로 떨어질 때 압축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은하단 내매질은 은하단의 총 질량의 상당한 부분이며 보통 약 10%입니다. 나머지 질량은 암흑물질이며 이것은 약 80%이고 별이며 이것은 약 10%입니다. 은하단 내 매질은 은하단의 가장 밝은 성분이며
적어도 X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의 표면 밝기는 가스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가장 밝은 영역은 은하단의 중심 근처이며 가스가 가장 밀도 높습니다. X선 관측은 은하단 내 매질의 구조와 역학을 드러냅니다. 표면 밝기 지도는 가스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여주며 온도 지도는 가스가 어디에서 뜨겁고 차가운지 보여줍니다. 금속 함량 지도는 가스가 별 형성과 초신성으로부터의 물질로 어디에서 풍부해졌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도를 함께 사용하여 천문학자들은 은하단의 열 및 화학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그들은 또한 은하단 내 매질의 역학을 연구하며 이것은 은하단의 중력 우물 내에서 정지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가스는 움직이며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그리고 그 움직임은 은하단의 진화에 의해 구동됩니다. 은하단 내 매질의 가장 극적인 움직임은 은하단 합병 동안 발생합니다. 두 은하단이 충돌할 때 그들의 가스는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은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들은 충돌 없이 서로를 지나가며 그들의 별들은 너무 널리 퍼져 있어 직접 충돌이 드뭅니다. 그러나 가스는 다릅니다. 그것은 연속 매질이며 두 은하단으로부터의 가스가 만날 때 그들은 충돌하고 가열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결과 충격파는 X선 이미지에서 보일 수 있으며 표면 밝기와 온도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보입니다. 충격파는 합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며 그들의 속도는 합병의 시기와 기하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장 잘 연구된 합병 은하단 중 하나는 분릿 은하단이며 이것은 두 개의 하위 은하단의 충돌입니다. X선 이미지는 두 개의 밝은 가스 영역을 보여주며 하나는 각 하위 은하단에 대응합니다. 영역들은 서로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충돌 후 서로를 지나갔음을 나타냅니다. 약한 렌즈 지도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총 질량은 가스와 함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며 대신 은하들과 함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일치는 암흑물질이 은하들과 함께 있고 가스와 함께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암흑물질이 충돌 없이 상호작용하며 가스가 충돌하는 동안 암흑물질이 감속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분릿 은하단은 암흑물질의 존재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 중 하나이며 그것의 발견은 우주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합병 은하단들도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지만 세부 사항은 다릅니다. 일부 합병은 정면 충돌이며 두 하위 은하단이 중심적으로 충돌합니다. 다른 합병은 비스듬히 발생하며 두 하위 은하단이 각을 이루어 접근합니다. 충돌의 기하학은 결과 구조를 결정하며 이것은 X선 및 렌즈 이미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정면 충돌은 대칭 충격파와 분리된 가스 영역을 생성합니다. 비스듬한 충돌은 비대칭 구조와 나선 가스 패턴을 생성합니다. 각 경우에 관측은 합병의 역학 및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것은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여 테스트됩니다. 시뮬레이션은 은하단 형성과 진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역사를 재생하고 초기 조건에서 현재 구조까지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초기 우주의 밀도장으로 시작하며 이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관측으로부터 유도됩니다. 밀도장은 작은 변화로 가득 차 있으며 이것은 중력에 의해 증폭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는 크고 밀도 높은 영역으로 성장하며 이것은 은하와 은하단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은 암흑 물질의 중력뿐만 아니라 가스의 유체 역학도 추적합니다.
그들은 또한 별 형성, 초신성 피드백, 그리고 블랙홀 성장을 포함하며 이것들은 모두 은하와 은하단의 최종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고의 시뮬레이션은 수십억 개의 입자를 사용하며 각각은 암흑 물질이나 가스의 덩어리를 나타냅니다. 입자들은 초기에 우주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들의 위치와 속도는 관측된 밀도장과 일치하도록 설정됩니다. 그런 다음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며 각 입자의 움직임을 시간 단계마다 계산합니다. 계산은 계산 집약적이며 수천 시간의 슈퍼컴퓨터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결과는 우주의 3차원 모델이며 각 위치와 시간에서의 밀도, 온도, 속도 및 구성을 보여줍니다. 모델은 관측과 비교되며 두 가지가 일치하는 정도는 기본 우주론 및 물리학이 얼마나 잘 이해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시뮬레이션과 관측 사이의 일치는 인상적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불일치는 시뮬레이션의 해상도나 물리학의 한계로 인해 발생합니다. 다른 불일치는 관측의 편향이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은 관측보다 작은 규모에서 더 많은 구조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일치는 소규모 문제라고 불리며 여전히 논쟁되고 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암흑물질의 특성에 대한 단서라고 제안하며 이것은 차갑고 충돌 없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다른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초신성이나 블랙홀로부터의 피드백이 시뮬레이션에서 제대로 모델링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아마도 두 가지의 조합이며 논쟁은 계속됩니다.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은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 은하단의 형성 및 진화 타임라인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은하단이 어떻게 조립되고 그들의 은하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그들의 가스가 어떻게 가열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또한 천문학자들이 새로운 관측을 위한 목표를 계획하고 미래 조사가 어디를 보아야 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은 높은 적색 편의에서 원시 은하단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예측하며 관측자들은 그 위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또한 은하단 합병의 예상 빈도와 충격파 및 난류의 예상 특성을 예측합니다. 예측은 데이터와 비교되며 일치는 우리의 이해가 올바른 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은하단의 형성은 단지 은하와 가스의 조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자기장, 우주선, 그리고 난류의 생성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관측하기 어렵지만 은하단의 물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장은 전파 방출에 의해 감지되며 이것은 자기장 내에서 나선형으로 도는 상대론적 전자로부터 발생합니다. 방출은 확산되어 있고 널리 퍼져 있으며 은하단의 넓은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은 전파 후광 또는 전파 유물이라고 불리며 그 특성은 자기장의 강도와 구조에 의존합니다. 전파 후광은 보통 은하단의 중심 근처에서 발견되며 가스가 가장 밀도 높습니다. 전파 유물은 은하단의 외곽에서 발견되며 충격파가 가스를 가열하고 자기장을 증폭시킵니다. 우주선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괴너지 입자입니다. 그들은 초신성, 활성, 은하핵, 그리고 충격파로부터 생성됩니다. 은하단에서 우주선은 은하단 내 매질의 압력에 기여하며 그들의 에너지는 가스의 열 에너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스의 역학에 영향을 미치며 열전도를 변경하고
불안정성을 억제합니다. 우주선은 직접 관측하기 어렵지만 그들의 효과는 X선 및 전파 관측에서 추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의 존재는 은하단 내 매질에 관측된 온도 프로파일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것은 종종 중심에서 예상보다 평평합니다. 평평함은 우주선이 중심에서 가스의 냉각을 방지하고 온도를 높게 유지함을 시사합니다. 난류는 혼란스럽고 불규칙한 가스의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은하단 합병, 은하의 움직임, 그리고 부력 불안정성에 의해 생성됩니다. 난류는 은하단 내 매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가스를 혼합하고 열을 운반하고 자기장을 증폭시킵니다. 그것은 또한 전파 후광 및 유물의 형성의 역할을 하며 전자를 가속하고 자기장을 강화합니다. 난류는 직접 관측하기 어렵지만 그 효과는 X선 및 전파 데이터에서 추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선 표면 밝기의 변동은 가스에서의 난류 운동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변동의 규모와 진폭은 난류의 속도와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은하단의 형성과 진화는 또한 그들의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은하단은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대신 우주 거미줄의 노드입니다. 그들은 필라멘트에 의해 다른 은하단 및 더 큰 구조에 연결됩니다. 필라멘트는 은하단에 물질을 공급하며 가스, 은하, 그리고 암흑물질을 전달합니다. 유입은 일정하지 않으며 대신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일부 기간 동안 유입은 강하며 은하단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다른 기간 동안 유입은 약하며 은하단은 천천히 진화합니다. 유입률은 은하단의 질량, 주변 환경의 밀도, 그리고 우주의 팽창률에 의존합니다. 필라멘트의 특성은 또한 은하단의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좁고 밀도 높은 필라멘트는 빠르고 충돌이 많은 강착을 전달합니다. 넓고 확산된 필라멘트는 느리고 부드러운 강착을 전달합니다. 강착의 기하학은 은하단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단일 필라멘트로부터 공급되는 은하단은 세장되고 정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필라멘트로부터 공급되는 은하단은 더 구형이고 덜 정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하단의 형태는 약한 렌즈 및 X선 관측으로부터 측정될 수 있으며 결과는 시뮬레이션으로부터의 예측과 비교됩니다. 일치는 일반적으로 좋지만 일부 은하단은 예상보다 더 세장되거나 덜 세장되며 불일치의 이유는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우주 거미줄의 필라멘트는 또한 은하단 사이의 가스를 포함합니다. 이 가스는 따뜻하고 뜨거운 은하간 매질이라고 불리며 온도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도입니다. 그것은 X선으로 직접 관측하기에는 너무 희미하지만 배경 퀘이사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으로 감지될 수 있습니다. 흡수선은 필라멘트를 따라 분포된 이온화된 산소, 탄소, 그리고 다른 원소로부터 발생합니다. 선의 강도와 폭은 가스의 밀도와 온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감지는 드물지만 그들은 필라멘트가 실제이며 상당한 양의 물질을 포함함을 확인합니다. 따뜻하고 뜨거운 은하간 매질의 총 질량은 불확실하지만 그것은 우주의 총 보통 물질의 상당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추정은 보통 물질의 최대 절반이 이 매질에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우주에서 보통 물질의 가장 큰 저장소로 만듭니다. 나머지 보통 물질은 별, 가스, 그리고 은하 및 은하단의 먼지에 있습니다. 따뜻하고 뜨거운 은하간 매질의 특성과 분포는 은하와 은하단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것은 별 형성의 원료이며 그것의 가용성은 은하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또한 은하들 사이의 에너지와 금속의 수송의 역할을 하며 은하 간 매질의 화학 및 열 역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은하단의 형성과 진화는 또한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우주는 균일하지 않으며 대신 은하, 은하단, 그리고 공극의 복잡한 패턴으로 조직됩니다. 패턴은 초기 우주의 밀도 변화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은 중력에 의해 증폭됩니다. 밀도 높은 영역은 더 밀도 높아지며 은하와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밀도 낮은 영역은 더 밀도 낮아지며 공극을 형성합니다. 은하단과 공극의 분포는 무작위가 아니며 대신 특징적인 규모와 패턴을 보여줍니다. 규모는 바리온 음양 진동이라고 불리며 초기 우주의 음파로부터 발생합니다. 음파는 광자와 보통 물질 사이의 압력으로 인해 생성되었으며 그들은 재결합까지 전파되었으며 전자가 양성자와 결합하여 중성 수소를 형성했습니다. 재결합 후 압력이 떨어졌고 음파가 멈췄으며 그들의 파장이 밀도장에 각인되었습니다. 바리온 음양 진동의 파장은 약 5억 광년이며 그것은 은하와 은하단의 분포에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측정은 어렵지만 그것은 우주론적 매개 변수에 대한 강력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파장은 우주의 팽창 역사에 의존하며 이것은 물질, 암흑 에너지, 그리고 다른 성분의 밀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파장을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밀도를 제약하고 우주의 진화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리온 음향 진동은 다른 방법으로부터의 것을 보완하는 우주 거리 척도의 표준자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또한 암흑 에너지의 특성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며 이것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는 신비한 성분입니다. 은하단의 연구는 또한 중력의 특성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의 표준 이론이며 그것은 광범위하게 테스트되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가장 큰 규모에서 이론의 예측은 덜 확실하며 대안적인 이론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부 대안적인 이론은 중력이 큰 규모에서 다르게 행동한다고 제안하며 이것은 은하와 은하단의 관측된 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은하단의 질량과 분포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그들을 일반 상대성 이론 및 대안적인 이론으로부터의 예측과 비교합니다. 지금까지 관측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일치하지만 정밀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은하단의 형성과 진화는 또한 우주의 나이와 운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은하단의 풍부도와 분포는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고 미래에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합니다. 질량과 적색 편의의 함수로서 은하단의 수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팽창률과 물질 및 에너지의 밀도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는 우주의 나이를 결정하며 이것은 현재 약 138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또한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며 이것은 우주의 구성에 의존합니다. 현재 이해에 따르면 우주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 지배되며 이것은 팽창을 가속화합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것이며
은하와 은하단은 서로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감소한다면 팽창은 느려질 수 있으며 우주는 결국 수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증가한다면 팽창은 가속화할 수 있으며 우주는 큰 찢김으로 끝날 수 있으며 모든 구조가 찢어집니다. 은하단의 미래는 우주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영원히 팽창한다면 은하단은 계속 성장할 것이지만 느린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필라멘트로부터의 강착은 감소할 것이며 은하단은 더 고립될 것입니다. 은하단 내에서 은하들은 계속 합병할 것이며 가장 밝은 은하단 은하는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은하단 내 매질은 계속 냉각될 것이지만 매우 느린 속도로 냉각될 것입니다. 결국 은하단은 주로 오래된 빨간 은하와 차가운 가스로 이루어진 조용하고 어두운 곳이 될 것입니다. 별들은 계속 형성될 것이지만 느린 속도로 형성될 것이며 별빛의 총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수조년 후 은하단은 거의 보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빛은 우주의 팽창에 의해 극도로 적색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 미래이며 현재 은하단은 여전히 활발히 형성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가장 큰 중력적으로 묶인 구조이며 그들의 연구는 우주론, 중력, 그리고 물질의 특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또한 은하 진화의 실험실이며 은하들이 그들의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변형되는 것을 관측할 수 있게 합니다. 은하단의 관측은 여러 파장에 걸쳐 계속되며 광학에서 전파, X선에서 감마선까지입니다. 각 파장은 독특한 정보를 제공하며 함께 그들은 은하단의 포괄적인 그림을 형성합니다. 미래의 관측은 더 민감한 기기와 더 큰 조사를 포함할 것입니다. 새로운 망원경은 더 먼 은하단을 감지하고 더 높은 적색 편의에서 은하단의 형성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은하단의 구조를 더 자세히 측정하고 약한 렌즈, X선 방출, 그리고 수냐-예프 젤도비치 효과의 특성을 더 정밀하게 측정할 것입니다. 새로운 조사는 더 많은 은하단을 포함할 것이며 그들의 풍부도와 분포에 대한 더 나은 통계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유형의 은하단을 발견할 것이며 원시 은하단, 화석 그룹, 그리고 최은하단을 포함합니다. 각 발견은 우주의 구조와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할 것입니다. 은하단의 연구는 또한 다른 천문학 분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은하 진화, 별 형성, 블랙홀 성장, 그리고 우주선 가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또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특성을 탐구하는 도구이며 이것들은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일부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그것이 현재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은하단은 이 퍼즐의 핵심 조각이며 그들의 연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관측과 시뮬레이션의 결합은 은하단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진전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그들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들이 우주의 역사와 운명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흑물질의 정확한 특성은 무엇인가? 암흑에너지는 무엇이며 왜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는가? 은하단에서 자기장과 우주선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더 많은 관측, 더 나은 시뮬레이션, 그리고 더 깊은 이론적 이해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은하단의 형성은 우주가 어떻게 조직되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중력이 물질을 모으고 구조를 형성하고 그 구조를 시간에 걸쳐 진화시키는 방식은 우주의 법칙에 대한 증거입니다. 은하단은 이러한 법칙의 표현이며 그들의 연구는 우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창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또한 우주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상기시켜주며 작은 초기 변화가 어떻게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로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은하단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리의 존재는 우주를 형성하는 동일한 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 미래에 인류는 은하단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방문하거나 그들의 은하를 탐험하거나 그들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하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멀리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은하단은 경이로움과 영감의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리고 그것을 탐험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킬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은하단이 단순한 은하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반성합니다. 그들은 우주의 역사의 기록이며 수십억 년에 걸친 물질, 에너지, 그리고 시간의 상호작용을 추적합니다. 그들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특성, 중력의 법칙, 그리고 우주의 운명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은하단은 우리의 기원과 우리의 미래의 일부입니다. 이미지는 넓은 조사 지도로 돌아가며 이제 은하단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점은 측정되고 분류된 은하단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분포는 우주 거미줄을 따르며 필라멘트와 노드를 추적합니다. 패턴은 명확하고 반복 가능하며 여러 조사와 방법에 걸쳐 확인됩니다. 그것은 우주가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증거이며 중력이 물질을 모으고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증거입니다. 패턴은 또한 미래에 대한 가이드이며 새로운 은하단이 어디에서 형성될지, 기존 은하단이 어떻게 진화할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샷은 감지의 가장자리에 있는 형성 지역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밝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며 직접 이미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미묘한 신에 의해 정의됩니다. 은하수의 작은 초과, 배경 은하 형태의 약한 왜곡, 그리고 마이크로파 배경에서의 희미한 그림자. 이러한 신호는 모두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이 먼 곳에서 새로운 은하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정은 느리고 보이지 않고 조용하지만 그것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후 이 지역은 완전히 형성된 은하단이 될 것이며 수천 개의 은하와 뜨거운 가스바다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은 단지 조용한 수렴이며 느린 축적이며
인내심 있는 관측에 의해서만 감지 가능한 점진적 변화입니다. 내레이션은 조용히 끝납니다. 은하단의 형성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긴 과정이며 측정과 확인의 연속입니다. 필라멘트의 느린 수렴에서, 가스의 꾸준한 가열에서, 그리고 은하의 점진적 조립에서 우주는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서두르지 않고 수십억 년의 시간 척도에 걸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생하며 우리는 그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미지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은하단씩, 한 번에 하나의 관측식, 한 번에 하나의 확인된 패턴식, 그리고 어딘가에서, 빛 너머에서 과정은 계속됩니다. 은하단은 형성되고 진화하고 상호작용합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냉각되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행성에서 조용히 관측하고 측정하고 배웁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빛으로 쓰여진 이야기를, 시간으로 쓰여진 이야기를, 그리고 우주 자체로 쓰여진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것은 느린 이야기이며 조용한 이야기이며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이며 들을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계속 들을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말하는 한 우리는 듣습니다.